안녕하십니까. 카라사대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할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그룹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무렵부터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 3억여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에서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도 제공받았는데 쌍방울이 차량 리스비 1,000여만 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가 2019년 6월에서 2022년 6월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받은 9천여만 원도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 이 전 의원과 A씨 이들에게 4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기각됐다. 한편 쌍방울은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에서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쌍방울이 행사 비용 상당 부분을 아태협을 후원하는 형태로 됐다는 의혹도 있다. 아태협 주요 간부들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영상과 자막을 처음 공개한 MBC 유튜브 영상을 MBC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직접 제작했다는 내부 증언이 27일 나왔다. 비민주 노총 계열의 MBC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MBC 유튜브 오늘 이 뉴스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아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은 MBC 디지털 뉴스룸 A 국장이 소속 부장이나 기자를 건너뛰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 노조에 따르면 오늘 이 뉴스 코너는 디지털 뉴스 제작팀이 만드는데 부장과 팀원 등 3명의 소속 기자가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번 영상은 A 국장이 직접 제작을 하겠다고 나섰고 영상 편집자를 불러 편집을 의뢰했다고 한다. MBC 노조는 A 국장이 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 편집자에게 여러 차례 확실히 국회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로 들리는지 물어보고는 편집자가 그렇게 들린다고 답하자 제작을 완료했다고 한다며 발언 내용이 불분명하면 소음을 제거하거나 재생 속도를 늦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사내 신분 차이가 큰 영상 편집자의 동의를 구애에 단정해버리고 자막까지 삽입한 것은 무모하고 그 의도가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A 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전제부터 결론까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MBC 노조는 A 국장 반론에 대해 함께 당시 CCTV를 확인해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다른 성명에선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선임비서관 최모 씨가 논란의 대통령 발언을 엠바고가 풀리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유포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에 해당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형 사고 첫 내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기자단의 조율 상황, 보도, 예고 등을 전달했다. 이어 9시 28분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을 전원의 형태로 공개했다. 대통령실 엠바고가 해제된 건 이보다 10여 분 뒤인 9시 39분이었다. 최 씨는 지난 26일 오후 해당 커뮤니티에 자신이 대통령 발언을 올린 게 맞는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중들의 거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11시 기준 약 6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던 돈 스파이크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해당 계정에 접속하면 비공개 계정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보려면 팔로우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만 뜬다. 16만 8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그의 유튜브 채널 고길이 돈 스파이크도 마찬가지다. 국내 최초 미트테이너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기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왔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모든 콘텐츠가 삭제된 모습이다. 유일하게 게시물이 남아있는 채널 커뮤니티는 댓글 기능이 차단돼 있다. 돈 스파이크가 활발히 운영했던 소셜미디어를 닫아버린 이유는 이날 공개된 그의 체포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한 탓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네티즌들은 돈 스파이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가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고 식품 유통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고기 팔아서 마약 샀나, 우린 마약병이 구워준 고기를 먹었던 거냐 등의 댓글을 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돈 스파이크가 지난 6월 결혼한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한 댓글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해당 정황을 포착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스파이크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탄압 사태를 빚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도주서를 부인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발령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권 대표는 27일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와 댓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숨으려는 노력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산책하러 나가고 쇼핑몰도 간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답했다. 권 대표는 국산 암호화폐 테라, 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권 대표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경찰이 이를 부인해 현재로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그는 언론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으며 트위터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전에도 도주 중이 아니다.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을 보인 어떤 정부기관이건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숨길 것도 전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이니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때가 되면 수사 당국에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테라, 루나 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고시원 건물의 소유주로 아들과 함께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갔더니 숨진 채 누워 있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손이 묶인 채였고 목은 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오전까지만 해도 A씨가 살아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다. 26만 명 도망치고 증집센터 불타다. 푸틴 동원령 5일 만에 일어난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국가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징집센터 여러 채가 불타고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분노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러시아 매체 메디아조나를 인용해 동원령 공포 후 지금까지 러시아 내 군 징집센터를 비롯한 정부 건물 17곳이 불탔다며 지난 2월 개전 이후 이런 공격 발생한 건수는 총 50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도 연방보안국 관계자 말을 빌려 당국이 징집 대상자들의 출구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6만 천여 명이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예비군 동원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통합성 보호를 위해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자 현지에서는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과 군복무를 연기하는 방법이 공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인근 나라들의 직항편은 빠르게 매진됐으며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는 팔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키워드 검색이 크게 늘었다. 이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우스티 일림스크에서는 동원령 반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남성이 마을에 있는 군사동원센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총을 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센터 책임자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당국은 이미 예비 전력 수만 명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징집버스에 오르기 전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남성들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곧 군사훈련을 거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예비역을 재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과정이 단시간에 완벽히 이뤄지기 힘들고 이미 군사보급이 약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전투준비 부대를 추가로 동원하고 훈련, 장비 등을 갖추기까지는 최소 몇 주에서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동원을 너무 서두르는 데다 훈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 징집된 병사들이 최소한의 준비만 된 상태로 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독 이재용의 매너 캠페인, 회의 때 갤럭시 워치 두고 오세요. 마침표 아이디어는 꺼내고 휴대폰은 넣어두세요. 지난 주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회의실마다 이 같은 포스터가 붙었다. 여기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1회 장소와 관계없이 회의 시작 전 휴대폰 전원을 끈다. 2회의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3회의 중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지 않는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회의 시작 전 회의 주관자가 이런 3가지 원칙을 읽은 뒤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예 회의실 앞에 휴대폰 보관대를 만들기도 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갤럭시 워치도 차고 들어가면 안 된다. 삼성 측은 일상적인 수시 보고, 업무 지시, 문의, 면담은 여기서 말하는 회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이 차단된 태블릿, 워치는 회의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잘못된 모바일 매너가 업무 집중도와 효율을 떨어뜨린다며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휴대폰과 관련 매너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2014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모바일 매너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는 지금보다 기준이 좀 더 느슨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외부로 나가 최대한 간단히 통화하자, 회의나 식사 때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 사이에서 모바일 매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이번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모바일 매너 캠페인에는 스마트폰의 정신이 팔린 채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몬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사장급 주요 임원들이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상 가라 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 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